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시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방송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컨텐츠는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컨텐츠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종목씩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1년이면 한 5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제가 아직까지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조금 종목의 가격이 좀 지나치게 높아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토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UiPath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UiPath를 아시나요? UI라는 종목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곽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UiPath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자세히 정리해 봤고요. 세 번째로 UiPath라는 종목이 2026년이 되면 달성할 수 있는 예상 주가를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나 미주은을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시다면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iPath를 아시나요? 라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인터넷에 떨어다니는 많은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UiPath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RPA라는 것이 있습니다. RPA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RPA는요,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치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무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로봇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람같이 생긴 그 테슬라에서 이번에 보여준 그런 로봇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무실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할 때도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흔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 로봇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이 UiPath라는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로봇이라고 부르면서 사무실 안에 우리가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UiPath가 이런 기업이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를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UiPath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로봇처럼 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면이 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말이 어떤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 참고로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라고 써 있습니다. 10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사진이 오히려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시청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workload grows daily.
A lot of your tasks are repetitive, time-consuming, and boring. So why not give the dull stuff to a robot? You can choose either an attended or an unattended robot. But what's the difference? The unattended robot loves the tasks you hate. Give it a repetitive, rules-based process such as invoice processing. You only get involved if the robot flags an issue. Of course, most processes need your input. Say you're approving a customer application. The robot does the initial processing, passes it to you for approval, then completes the processing when you're happy. Or you can start things off and let the robot take over. Want to create a report? Start by bringing the relevant information together and let the robot compile, create, and distribute it. If your unattended robot works for you, the attended robot works with you. Say your customer has a change of address. You note the new details and the robot updates your systems in a matter of seconds, and it's 100% accurate. Why not let it share your workload? You do the decision-based work and the robot will simultaneously operate in the background to do the rest. Say your customer calls with a query. The robot can get the information from multiple systems and present it to you. If you need to make changes, the robot can update the systems. It can even give you prompts and recommendations to get more from the call. Now imagine how effective a team you'd be if all three could work together. They can! Your sales team wants to sell, not do admin work, so give each one an attended robot. When a salesperson puts information in the sales system, the attended robot can collect and manage that information. Every few minutes, all the attended robots pass that information to an unattended robot for further processing. RPA robots work any way you want. All you need to do is tell them. 자, 짧은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영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UiPath는 두 종류의 로봇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은 이제 로봇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이제 어텐디드 로봇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용자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자가 맞춰놓은 설정에 따라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로봇은 unattended 로봇이라 그래서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를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일이 없이 스스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나중에 이제 로봇이 다 일을 처리하고 나면 승인만 해주면 바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 UiPath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쉽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의 예시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UiPath를 이 보험회사가 적용하기 전까지는요, 한 달에 한 4명의 직원이 한 5,300건의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한 사람이 1,000건 이상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UiPath를 이용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다음에는요,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로봇이 80%의 임무를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20%만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업무의 형태가 바뀌게 됐죠. 자, 그러면서 처리할 수 있는 클레임의 수가 27,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요 5,300에서 27,000으로 5배 이상 향상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직원이 한 2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4명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식으로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가 UiPath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UiPath의 티커는 PATH입니다. UiPath니까요. 뒤에 이제 path만 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역대 최고의 성장률을 나타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SaaS 그러면 보통 소프트웨어를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SaaS 기업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궁계 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년 만에요. 매출의 규모가 무려 600배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성장한 기업은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포춘 10 기업 중에서 무려 8곳이 UiPath를 이미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포춘 글로벌 기업 500개 중에서 61%가 이미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하고 좀 매출 규모도 크고 유명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UiPath를 이미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굉장히 좋은 넘버가 하나 나오는데 $net 리텐션입니다. 자, 미준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좀 익숙하신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net 리텐션이라는 것은요, 그 전해에 이미 확보되어 있던 기존의 고객이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수치로 표현하는 건데요. 145%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스 기업들이 100%를 넘는 $net 리텐션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들은 굉장히 리텐션, 고객의 그 유지도가 높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145%는 정말 엄청난 수치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만 정도를 기여하고 있던 고객군이 올해 들어서는 500만 달러 정도를 안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크로스셀링이라든지 업셀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고객사당 평균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기업이 사용하는 비용이요. 72,000달러 정도를 주고 있다. 따라서 좀 값싼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객단가가 높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수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단 한 군데의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테일이라든지 에너지, 금융회사, 헬스케어, 보험사, 제조업, 텔레콤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아는 이름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치폴레라든지 우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에릭슨, GE, 토요타, 어도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히타치 등 굉장히 좀 많은 대기업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의 수는요, 약 8,50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UiPath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Path가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이 지금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업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다른 경쟁 업체랑 좀 삐까삐까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UiPath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구독 모델을 그 주 모델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UiPath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업을 평가할 때는 매출보다는 ARR의 성장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RR은요, Annualized Renewal Run Rate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비용을 산정할 때는요, 그 기업이 사용하는 로봇의 수 그리고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차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UiPath가 매출을 만들어낼 때 어떠한 스트림을 갖고 있는지 매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스트림을 가지고 매출을 구성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그 매출의 기여도가 높은 부분은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은 이제 구독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 수 그리고 로봇 사용 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요, 전체 매출의 5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메인테넌스 앤 서포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38%의 매출을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인테넌스 앤 서포트는요, 아직까지 클라우드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아직까지 그 서버 같은 게 다 기업 내에 설치가 돼 있는 그러한 약간 구형태의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 서비스를 해주고 지원 업무를 하면서 피를 받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앤 어덜즈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매출의 한 5% 정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육도 해주고요. 또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UiPath의 그 매출 성장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5년 동안 600배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UiPath인데요. 그러면 지난 2, 3년 정도의 성장은 어떤지 한번 최근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년도 2022년 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2분기 기준에서 ARR이 703 밀리언 정도다. 7억 3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ARR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Annualized Renewal Run Rate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Monthly Recurring Revenue의 12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Recurring Revenue라는 것은 반복 매출을 얘기하죠. UiPath는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달 매출과 다음 달 매출이 원래는 이제 같아야 되죠. 왜냐면 구독자가 같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독의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자, 기존의 고객이 새로운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산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반복 매출이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1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만약에 이 반복 매출이 향상하게 되면 ARR 역시도 그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ARR이라고 그러고요. 지난 과거 2, 3년간 UiPath의 ARR은요 무려 79%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추세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률, 마진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의 마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갭 오퍼레이팅 마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논갭 오퍼레이팅 마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는 것은 영업 마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직접 비용을 빼고 나면 남은 것을 우리가 총 수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그로스 마진에서 기타 재반 비용을 다 제하죠.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라든지 세일즈 마케팅, 뭐 임금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은 것을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갭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영업 마진이잖아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1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논갭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시면 플러스 9%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갭과 논갭의 차이점은 뭐냐면 갭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P&L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숫자고요. 논갭이라는 것은 이번 분기 아니면 이번 연도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영업에 사용된 비용만 감안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지금 논갭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0 밀리언이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지금 컴펜세이션 익스펜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원의 보너스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좀 좋은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논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영업 마진과 현금 흐름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회계년도 2022년 올해죠. 1분기에 논갭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캐시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뭐냐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매출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 현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나서 카펙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또 다른 비용이 있잖아요. 커다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P&L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요 P&L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까지도 다 제외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프리캐시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벌어들이는 캐시, 현금보다는 사용하는 금액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캐시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번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캐시번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조만간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캐시번이 계속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밸런스 쉿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UiPath의 반란 쉿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부터 보시면요,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것은 유동 비율이죠.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데요, 6.45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UiPath가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6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넘쳐나는 이런 기업이다. 캐시번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가까운 시간 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반란 쉿이 안전한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자산 중에서 총 부채의 비율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총 부채가 지금 407029가 나와 있죠. 이 수치를 우리가 총 자산 2.306.570으로 나누면 나옵니다. 자, 0.18, 18%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나머지 82%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 자본이다. 따라서 캐시번을 버틸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발란시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 UiPath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반란 쉿을 갖고 있는 것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UiPath가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 매력들,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UiPath의 투자 매력부터 보시겠습니다. UiPath의 첫 번째 투자 매력은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20년에 RPA 시장의 규모는, RPA는 아까 말씀드렸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죠. 따라서 사무실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무 자동화 시장의 규모는요, 지금 2020년에는 15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이 되면요, 이 규모가 72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매년 32% 정도 이상을 우리가 성장할 시장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32%씩 성장을 한다면, 만약에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이 UiPath의 매출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는 32%씩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UiPath는요, 시장의 잠재력을 훨씬 더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전망한 시장의 규모는요,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사무 자동화는 굉장히 국한된 내용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기업의 업무가 대부분 다 완전 자동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이 시장의 규모는 60빌리언까지, 즉 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UiPath가 진출해 있는 시장의 규모는요, 굉장히 좀 확장성과 잠재력이 넘쳐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투자자로서 이 UiPath가 들어가 있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쟁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과연 UiPath는 어떠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iPath의 그 경쟁력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크 관련 리서치 기업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가트너라는 기업에서 발행한 그런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자,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RPA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바로 다름 아닌 UiPath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경쟁이 될 만한 기업이 몇 개 보이는데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최고의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블루프리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지금 UiPath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 기업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가트너라는 리서치 회사가 발행한 평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리서치 회사입니다. 포레스터 웨이브라는 곳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지금 RPA 기업들을 모아놓고 어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를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스트래티지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커런트 오퍼링이라는 것은 상품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죠. 두 부분을 통틀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UiPath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명한 리서치 회사의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UiPath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UiPath라는 기업이 굉장히 잠재력과 확장성이 있는 멋진 시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쟁력을 통해서 어떠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일단 고객 성장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총 고객사의 수입니다.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8,500건 정도의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전의 숫자를 보시면 7,968개밖에 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 한 분기 만에 지금 530개 이상의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다. 굉장히 좀 세일즈 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고객사의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대형 고객사의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지금 대형 고객사, 여기서 얘기하는 대형 고객사라는 것은 연간 매출 기여가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고객사의 수가요. 지난 분기에는 1,002곳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1,100개가 넘어가죠. 따라서 전분기보다 100개 이상의 대형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했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C-Suite Priority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간 매출 기여가 100만 달러가 이상이 되는 정말 초대형 고객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규모가 엄청난 고객사의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89곳에 불과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지금 104곳으로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단 3개월 만에 15개의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따라서 UiPath는요, 세일즈 앤 마케팅 팀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iPath의 고객사 수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좀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역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교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UiPath의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UiPath가 사용하고 있는 세일즈 앤 마케팅 전략을요, 전문 용어로 랜드 앤 익스펜드라고 부릅니다. 일단 고객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셀링이라든지 크로스 셀링을 통해서 매출을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한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나중에 가면 4개, 5개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예전에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존의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탑50 고객사, 그러니까 50개의 가장 커다란 고객사의 ARR이요 81배나 증가하는 추세를 여태까지 보여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랜드 앤 익스펜스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UiPath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UiPath의 투자 매력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UiPath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UiPath는 RPA라는 새로운 분야의 지금 최강자잖아요. 따라서 그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RPA를 배우기 위해서는 UiPath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육 목적의 사용자 수가요. 이미 80만 명 이상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려 750곳 이상의 대학교에서요. RPA의 교육에 위해서 UiPath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참가를 했던 사용자가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 UiPath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UiPath의 다음 투자 매력은요, 바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두 가지 정도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세일즈 앤 마케팅이죠.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는 비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구 개발 비용을 보시면요, 전체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93% 정도의 비용을 지금 재투자하고 있다. 연구 개발에 매출의 93%를 쓴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더욱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일즈 앤 마케팅의 비용은 지금 205가 나와 있죠. 매출은 100입니다. 따라서 매출의 2배 이상을 지금 세일즈 앤 마케팅에 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시장부터 장악하고 보겠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나서 수익률에 신경을 쓰겠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P&L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누구나 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UiPath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것처럼 발란시트 너무나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현금성 자산도 많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투자 매력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UiPath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리스크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지금 56.9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ARR로 나눈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는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를 더하면 나오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거든요. 따라서 이 시가총액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비를 지금 ARR, 1년간의 매출, 미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나누면요, 그게 이제 56.9가 나왔기 때문에 PS 레이시오가 이 정도에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따라서 PS 레이시오가 지금 56이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UiPath보다 비싼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비싸기로.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사스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멀티플이 붙여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멀티플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어도 만약에 성장률이 멀티플을 초과한다면 이렇게 높은 멀티플은 어느 정도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UiPath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멀티플이 성장률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지금 그 기준이 되는 선이거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이 75% 그리고 멀티플이 35배잖아요. 따라서 이 기준을 사스 기업들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멀티플이 성장률에 비해서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넷, 클라우드 플레이어죠. 그리고 G스케일러 이런 종목들은 지금 멀티플이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요 밑에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도큐사인이라든지 투일리오 같은 종목들은요, 성장률이 오히려 멀티플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좋은 현상이죠. 자, 그런데 지금 UiPath 같은 경우는요, 혼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멀티플이 55배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은 지금 6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률 대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확인하시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멀티플 말고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리스크는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트너가 제공한 차트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중에서요, 지금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4개 정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두려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뭐 단편적인 예로 MS 오피스 365처럼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을 절감하는 프로그램, 뭐 매닝 그 인력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세일즈 앤 마케팅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관리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요. 다른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MS 오피스 365 같은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기능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판매한다면 UiPath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UiPath가 만들어낼 수 있는 2026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미주은이 사용하는 두 가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 중에서요, 오늘은 성장주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UiPath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2026년 타겟 프라이스는요, 레비뉴 퍼 시어 2026년 예상치가 필요하고요.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수치를 곱해야겠죠. Price to Sales Ratio. 2026년이 됐을 때 투자자들은 과연 매출에 비해서 몇 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지 여기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산정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수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2026년이 됐을 때 R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2026년 레비뉴, 매출의 규모가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의 그 평균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이 됐을 때 UiPath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2.83 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2026년 말이 아니고 1월 기준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한 4년 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를요. 이제는 퍼 쉐어이기 때문에 주식의 개수로 나눠야겠죠. 따라서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찾아보니까요. 426.38 밀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 우리가 2026년 레비뉴 퍼 쉐어를 구할 수가 있죠. 6.64가 나옵니다. 따라서 2026년이 됐을 때 UiPath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은 6달러 64센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요, 2026년이 되면 UiPath가 만들어낼 수 있는 RPS, Revenue per Share죠. 6달러 64센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필요한 수치는 PS 레이시오입니다. 과연 2026년이 되면 투자자들은 UiPath에 어느 정도의 멀티플, 프리미엄을 부여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기업의 과거의 평균치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UiPath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는요. 76배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좀 많은 멀티플이 붙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비슷한 기업들의 PS 레이시오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정도의 기업들을 불러왔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스플렁크입니다. 10.45 정도의 PS 레이시오가 형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9.04, 도큐사인은 34배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요 24.69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면, 제 생각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4년 후에 5년 후에 76배나 되는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다면요 예상 주가가 무려 507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주가가 64달러이기 때문에 무려 68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7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큐사인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 얘기는 프리미엄이 34.70배 정도로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76배에서. 그렇게 돼도요 지금 예상 주가가 230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255% 정도를 향후 4년 정도에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24.69배를 대입을 해보면 164달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4년 5년 안에 152%나 상승할 수 있다는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도 UiPath의 프리미엄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향후에 매출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아마도 서비스나우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지 않을까, 한 25배 정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 150% 정도를 향후 4년 5년 안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UiPath는 예상 주가를 산정해 봐도 굉장히 좀 투자 매력이 톡톡 튀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지 않은 방송 마지막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4개의 메시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요. 그리고 잠재력이 넘쳐나는 시장이잖아요. 이러한 좋은 시장 안에서 최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UiPath는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시오가 지금 76배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PE 레이시오도 아니고 PS 레이시오가 76배는 결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경쟁력을 봤을 때 프리미엄이 언제 내려올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굉장히 좀 딜레마에 따집니다. 76배는 너무나 비싼 상태인데 이 76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내려올지, 1년 후에 내려올지, 아니면 2년 후에 내려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내일 역시도 기획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 영상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